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주요 인사들이 묵어가는 만큼 호텔 업계도 준비에 반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내 호텔 업계에는 세계 무대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국제 규격에 맞는 음식과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가 위상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시내 각 호텔에는 에이펙 안내데스크가 운영되고 전문 통역 인력들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민. 네, 조금 전 들은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마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는데요.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보상과 관련해서 모든 인질 석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안과 관련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외신들이 보도한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이스라엘 인질 전원의 석방을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희대 사기꾼 조이팔 씨는 중국으로 밀항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숨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씨 같은 경제사범들이 잠적하고 달아나는 일이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유독 도피 사례가 경제사범에 집중되고 또 이들을 잡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한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 55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는데 횡령 등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귀국했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검사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경제사범의 해외 도피 사례 가운데 사람들 입에 가장 오르내리는 건 5조 원대 사기꾼 조이팔 씨입니다. 2008년 중국으로 도주했는데 숨지기 전까지 골프와 유흥 등을 즐기며 살았던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여기서도 조이팔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치료 중 사망한 환자가 맞다고 항의해주었습니다. 이 같은 경제사범은 대부분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만큼 대부분의 형사범과 달리 도피에 성공하기만 하면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외 도피만 성공한다면 신병 확보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사 당국으로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이 할 수 있는 전부인데 각국의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들이 범죄를 포착하면 첫 단계로 출국 금지부터 발빠르게 나서는 이유인데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카모빌리티 회장은 밀항 시도가 실패하며 검거된 대표 사례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해양경찰과 군과 협조해 전국 항만과 호구 경계를 강화했고 이에 김 전 회장도 밀항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흔들기에 추적한 끝에 오늘 오후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분신 중이던 김봉현을 직접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기훈 부회장도 밀항 시도 첩보가 입수됐지만 국내에 발이 묶여 잡을 수 있었고 김예성 씨는 국내에 아직 남아있던 배우자가 출국 금지된 점 미국의 결정타가 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준혁입니다. 삼대특검 수사와 우리 헌정사의 나중 기록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불명예를 정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특검은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수사 18일 만에 던진 특검 승부수에 구속 취소 한 방도 뒤집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방해, 구속 수감, 또 탄핵과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 재구속까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부터 헌정사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을 직접 하셨나요? 검찰의 출장 조사로 소환동부의 불출석 사유서로 버티던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도 여론을 등에 업은 특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수천만 원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부터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원에 나와 구속된 피의자 신분을 받고 구치소에 수용되는 것도 서해건설 회장님 목걸이 단발했던 가수 내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소피에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사례를 통틀어 전에 없던 불명예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으로 보는 특검 사건도 있는 만큼 두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달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국토교통부가 항소했는데요. 새만금발 폭풍이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 계획대로라면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11일 법원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류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 수준을 축소 평가하는 등 재량을 유탄해 위법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법원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자 국토부는 항소하며 건설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라는 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 다만 1심 판결이 교류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국책 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새만금발 폭풍으로 인해